안녕하십니까, 업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또 심히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해설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미처 몰랐던 그러나 중요한 사회 현상을 통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고독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두 번째, 더 외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외로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가 많이 나와 있죠. 그거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를 최우선시하거든요. 국가 승인 통계라는 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 내용이나 방법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통계입니다. 가장 믿을만하죠. 그런데 외로움의 경우에는 국가 승인 통계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외로움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느끼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승인 통계가 아닌 것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로 여기 왼쪽에 있는 2018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를 소개했고요. 영국 자료를 비교를 위해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외로움 장관을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임명한 국가이고요.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많습니다. 이 조사 부분에서도 매우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사를 지속해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영국 커뮤니티 라이프 서베이 자료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먼저 왼쪽 걸 한번 보시면 한국의 경우는 이제 2018년인데 거의 항상 느낀다가 자주 느낀다는 게 1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속적 외로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6%가 나왔고요. 영국은 거의 항상과 자주가 25%, 뭐 4년 격차가 있긴 있습니다. 거의 항상 플러스 자주 플러스 가끔, 그러니까 가끔까지 합하면 48%예요. 영국의 경우에는 가끔을 그 전체 외로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항상과 자주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 영국이나. 그리고 거의 항상 느끼는 사람이 이제 지속적 외로움이 가장 높은 사람의 비율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 영국과 우리의 외로움 수준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참고는 되실 거고요. 우리나라 경우를 들면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지속적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영국의 커뮤니티 라이프 서베이를 한번 봤어요. 시계열적으로 보니까 조금 증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외로운 사람이 약간 증가하지, 한 3, 4% 증가를 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외로운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약간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의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외로움을 정말 많이 느낄까요? 먼저 청년하고 1인 가구. 여러분들이 아마 1인 가구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글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한국 자료하고 영국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게 놀라울 만큼 비슷했어요. 역시 한국에서도 보면 20대에서 가장 높았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영국의 경우도 계속 감소를 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영국에는 75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고연령층, 아주 초고연령층에서는 이게 증가할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 리서치 조사는 웹 기반 조사거든요. 그래서 고연령층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60세까지의 경향성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어떻든 20대에 가장 높다는 것이고 대체로 초고연령층을 빼면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가구별로는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압도적이죠. 그것은 청년층하고
초고령자층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는 누가 높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 1인 가구보다 오히려 중장년 1인 가구가 약간 외로움이 높았어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노년보다도 좀 높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외로움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의 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문제점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외로움, 여기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회적 고립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층, 초고령층 이외에도 중장년층, 특히 남성의 외로움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뭐 차별을 받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뭐 소득이 낮은 층, 박탈감을 많이 느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요. 실업, 불안정한 고용, 폭력 피해 경험 이런 것도 외로움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황적 요인도 있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외로움은 복합적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애 중이상 경험하는 심리적 외로움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자 딜게무의 얘기를 빌린다면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공간적 단절, 제도로부터의 소외 이런 부분들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생활의 디지털화, 제도로부터 소외는 일로부터의 소외라든지 소득에서의 배제, 권력과 힘이 있는 갑으로부터의 무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정치. 로라스 허츠가 이제 고립의 시대에서 이렇게 외로움의 범위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건강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사망 위험률을 26%를 높인다든지 하루에 담배를 15캡이 피울 정도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지 비만보다 2배 정도 나쁘다든지 혈압과 관련된 질병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실험 설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조건들이 꽤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장기적인 만성 질환에 맞먹는 효과를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풀어줄 오프 스위치를 없애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치매와의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인지적 위협을 가져온다.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통 요인에서 치매와 외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이 되면 우울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의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감정과 의식의 문제는 외로운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데 그치는 반면 그로부터 경계심과 불안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 카치오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외로움 연구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발에 채인 나뭇가지는 뱀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다는 거죠. 물론 어쩌다 보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만큼 경계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분노와 적의로 발전을 하면서 사회적 불관용을 가져오고요. 그 유명한 안나 아네트라든지 에릭 프롬의 얘기처럼 전체주의나 포퓰리즘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외로움과 자살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사회적 고립과 결합함으로써 우울증을 야기하는, 따라서 외로움은 자살의 필요 조건이자 선행 조건이다. 한 조사에 보면 외로움은 나에게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있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약 50%에 이르고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한 것들이에요. 운동, 규칙적 수면, 사람과의 접촉. 주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이죠.
제가 사회학자로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그런 논문들을 좀 봤어요. 여기서 사람과의 접촉이라고 할 때 물론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것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미시적인 접촉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마주치는 눈길과 주고받는 짧은 대화, 때로는 스치는 사람들과의 몸짓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WHO, UN 등의 권고 사항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얘기지만 대면과 디지털 접촉을 늘려라. 나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라. 주로 이제 고령자 외로움에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는 복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노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로움이 가질 수 있는 매우 부정적 조건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고립정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하고 일본은 나름의 자기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을 도입을 하고 있죠. 영국은 무엇보다 이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사회적 고립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이제 여성들, 미혼모,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요. 40-50대 남성, 1인 가구,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가 주요 정책 대상자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근데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무엇보다도 높은 자살률, 경제적 불안정성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겁니다. 당장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태에 대한 체계적 관찰이 먼저 필요하고요. 제가 처음에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출발 단계입니다. 건강 예산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통합적 전담 부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당장이 아니지만 그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상보다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여기 혼자 지금 이게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가 심각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로움 다음에는 다 함께가 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배고프면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 만남에 대한 그리움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저녁 모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